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의 럭키 여행입니다. 오늘은 우리 인생과 노후 준비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젊을 때 건강을 당연하게 여기지만 나이가 들수록 건강의 중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특히 30대가 넘어서면 주변 사람들과 대화 비중이 운동 그리고 건강관리에 대한 이야기가 점점 늘어나는 것을 체감하게 됩니다. 저 역시 지금 30대이지만 40대, 50대가 되면 이 이야기가 훨씬 더 많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20대 때는 이런 이야기가 잘 들리지가 않죠. 저도 과거에는 그랬으니까요. 20대는 그렇다 치더라도 30대가 넘어서도 본인이 컨트롤할 수 없을 정도로 술을 자주 마시거나 잠을 너무 적게 자거나 과도한 흡연, 식생활 관리를 소홀하게 되면 40대부터는 미리 관리해온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은 아주 큰 격차가 벌어집니다. 자산 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20대, 30대 잘 번다고 욜로처럼 지낸다면 30대, 40대에서는 아주 큰 격차가 벌어집니다. 이 30대 초반에는 조금 더 써도 벌면 되지라는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몸은 소모품입니다. 소모품은 사람에 따라 선천적으로 튼튼하거나 약할 수 있지만 이를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결국 소모품은 처음에 새 것이기 때문에 튼튼하지만 많이 쓰면 쓸수록 노후화가 됩니다. 따라서 이 소모품을 얼마나 적게 그리고 얼마나 잘 관리하느냐에 따라 더 오래 쓸 수 있느냐 아니면 못 쓰게 되느냐 결정이 됩니다. 소모품을 비유로 이야기했지만 만약에 이 나의 소모품 가치가 떨어질 때 힘이 되어주는 것은 첫 번째로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은 결국 우리 몸을 적게 돌려도 되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고 건강관리는 이 부품을 과도하게 사용하지 않게 하는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돈만 쫓아가면 안 됩니다. 절대적으로 나보다 돈이 우선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돈을 쫓아가다가 죽을 뻔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를 잘 압니다. 결국 나 자신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 나의 몸이라는 소모품을 오랫동안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한 것입니다. 미국과 한국 노인의 연금 자산을 비교해보면 안타깝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내용을 보시면 미국인은 은퇴할 때 최소 9억 정도 연금 자산을 확보하지만 한국은 고작 5,500만 원 정도입니다. 이 차이만 봐도 한국 은퇴자들은 은퇴 이후에도 일을 해야 생계를 이어갈 수 있는 상황이고 미국인들은 은퇴 이후에도 일을 하지 않고 금융자산으로 배당금 받거나 금융자산을 조금씩 쓰면서 생활할 수 있는 환경입니다. 미국 은퇴자들이 한국 은퇴자들보다 경제적 부담이 적기 때문에 더 건강하게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스트레스를 덜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행히 우리나라에서도 금융문화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국 주식으로 눈을 돌리며 개인적으로 연금저축계좌를 운용하고 그 다음에 현재보다 나은 노후 준비를 하려는 움직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우리나라 국내 주식으로 미국처럼 주식 자산을 많이 보유하기 힘든 조건이기 때문에 미국 주식에 의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미국처럼 주주 친화적인 문화가 장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전까지는 미국 주식을 계속 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상황을 보면 많은 노인들이 여전히 일을 해야만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환경입니다. 일을 할 수 있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한다면 생계 유지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생각하고 있는 일부를 말씀드리자면 젊을 때 몸 관리와 자산 관리를 잘 하지 못한 경우가 큰 이유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금이 중요하다는 생각으로 아직 일을 할 수 있으니 쓰는데 더 집중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의 시간은 한정적입니다. 언젠가는 누구나 돈을 벌 수 없는 시기가 반드시 찾아옵니다. 사람마다 그 시기가 다를 뿐 그 시기가 빨리 찾아왔고 만약에 내가 준비를 하지 못했다면 남은 인생은 어떻게 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음은 생각보다 부모님의 자산, 그러니까 시간을 자녀에게 많이 쏟아붓는 행동입니다. 노후를 잘 지키지 못하는 행동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부모의 마음은 100% 이해하지 못하지만 자녀의 인생과 부모의 인생은 별개로 보고 부모가 자녀에게 지원을 과하게 하지 않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부모의 마음이라는 것은 나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았으면 하는 마음이겠지만 그것도 과해서는 안 됩니다. 자식의 인생도 중요하지만 남은 내 인생도 잘 사는 것이 중요하니까요. 우리가 사는 이유 중 하나가 힘이 없을 때 잘 버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젊을 때 조금 더 노력하는 거지 내 젊음의 모든 것을 자식에 쏟는 것은 아니죠.
요즘 자식들이 결혼할 때 부모님의 지원을 당연시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부모의 노후가 안정적인지 또 보고 있죠. 부모가 여유로운 상황이라면 지원을 할 수 있겠지만 그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부모에게 지원받은 시간, 그러니까 자산을 조금 더 잘 살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부모는 이제 자식을 위해서 온 힘을 다해 모든 것을 주면 결국 늙고 힘이 없어질 텐데 반대로 자식은 결혼 이후에는 또 살아가면서 들어갈 돈도 점차 많아질 텐데 과연 부모가 힘없고 어려울 때 자식이 그때 지원받은 시간만큼 다시 온전히 돌려줄 수 있을까요? 오히려 부모는 시간,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되어 을의 입장이 되었고 돈을 빌린 자는 욕심이 더 커지면서 갑이 되어버립니다. 그 시간을 온전히 받기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모든 것을 쏟는 대신 자신의 노후를 조금 더 탄탄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런 주장이 있을 겁니다. 어떻게 자식에게 그럴 수 있냐고. 더 퍼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인데. 반대로 물어볼게요. 내 과거에는 나의 부모님에게 받은 지원이 만족한 사람이 있습니까? 몇이나 될까요? 답은 항상 부족합니다. 혹은 부담스럽습니다. 입니다. 욕심 있는 사람은 받으면 받을수록 내가 받은 것보다 한 단계 위에 있는 것들과 비교하면서 부족하다고 느껴지고 받은 것에 부담을 느끼는 사람은 내가 받은 것을 나중에 돌려줘야 한다는 생각에 부담스럽고 더 잘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질 것입니다. 결국 내 자신의 뜻대로 산 것이 아니라 부모의 뜻대로 살아온 게 아닌가요? 오히려 부모는 이 부족함을 자식에게 잘 알려주고 자식이 그 상황에서 스스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행동이 무엇인지 그리고 생각하고 찾을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더 올바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사고를 갖고 생활을 한다면 남들과 비교하면서 부족함이 있을지언정 불행하다는 생각은 안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루지 못한 꿈을 자식에게 온전히 쏟는 것은 결국 부모의 욕심입니다. 물론 자식은 부모의 영향으로 출발 지점은 달라지지만 무조건 1등을 쫓아서 욕심을 부리지 않고 지금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는 행동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부모가 자식에게 모든 것을 쏟는 대신 노후를 조금 더 탄탄하게 준비해서 나중에 자식에게 전부 쏟아부어 돈도 없고 힘도 없는 부모가 되는 것보다는 자식이 부모를 찾고 존중할 수 있는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요? 이 얘기가 투자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 하지만 결국 우리가 투자하는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단순히 돈을 많이 벌어서 좋은 데 살고 좋은 차가 아닌 궁극적으로 내가 조금 더 건강하게 늙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고 또 만약에 내가 일하지 못하는 상황이 오더라도 대신 일을 해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야 합니다. 앞에 말씀드린 행동들은 리스크를 키우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보수를 얻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세상은 내가 계획한 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생각한 시나리오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가 대다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좋은 상황을 대비하면서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이번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미국 주식으로 럭키 여행이 모두 미국 주식으로 럭키 여행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